면서 1마일씩 힘겹게 북쪽으로 다시 진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가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한국전에서 우리는 4개의 수류탄과 놀이새가 달린 소총 한 자루씩을 배급받았습니다. 우리는 적군보다 숫자 면에서는 늘 우세했지만 무기의 성능이 그들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매번 전투에 참가할 때마다 미군 병기의 우수성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들은 자동 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매번 총을 쏠 때마다 총알을 장전해야만 했습니다. 적의 무기가 우리 것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은 우리 측 병사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곧이어 리치웨이는 북으로 후퇴하는 중공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극적인 공중 포위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실시된 낙하산 작전은 비록 공산군 포위에는 실패했지만 유엔군을 38선으로 진군시키는 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리퍼, 킬러, 미트그라인더라는 암호명 하에 치밀하게 전개된 일련의 작전에 휘말린 중공군은 38선 이북으로까지 밀려 올라가게 됐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또다시 유엔군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도인 50년 10월에 웨이크섬에서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던 메가더와 트루만의 정치적, 전략적 견해 차이는 이 무렵 거의 극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1951년 봄이 되자 메가더를 존경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의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믿는 이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메가더는 그 자신이 왕 노릇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전을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 본토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킬 야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소 전근대적이었던 메가더에게는 국지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소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원자폭탄이라는 가공할 무기로 적을 압도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공산군을 섬멸할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1951년 초 도쿄에서 날아오는 메가더의 강경 주장은 나날이 그 강도를 더해만 갔습니다. 그는 이제 워싱턴과의 불화를 더 이상 감추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약한 정부를 경멸했던 것입니다. 후일 메가더는 미 의회에 나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전면전의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부분을 침식한 공산주의는 곧이어 다른 모든 부분까지 침식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굴복한다면 유럽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노력도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단 전쟁에 휘말린 이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빨리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우유부단하게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던 트루만 대통령은 이 무렵 한국의 장래에 관한 타협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한국 내에 국한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중한 병사들의 생명을 헛되이 잃지 않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우리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우방들의 안보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셋째는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해임시키기로 최후 결정을 내렸을 때 난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나는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죠. 나 말고도 미국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은 나다. 내가 지금 밀게 장군에게 무릎을 꿇어버린다면 내 후임자에게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 메가더를 해임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1951년 4월 11일 메가더는 리치웨이에게 유엔군 사령관의 자리를 물려주고 도쿄를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그의 도전적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메가더의 해임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반면 일본인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슬퍼했고 미국인들은 그를 돌아온 영웅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지구의 반바퀴에 걸친 메가더 장군의 승리의 행진은 뉴욕에 와서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영웅을 맞이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메가더에 대한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에 트루만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을 그런 식으로 발산하고 난 미국인들은 곧 메가더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다. 이 식기에 나오는 노병처럼 본인은 이제 군복을 벗고 사라져갈 뿐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51년 4월에 중공군의 전면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대규모의 인해 전술로 유엔군을 밀어붙였습니다. 사월 공세가 시작된 22일에 중공군 병사들은 8줄로 나뉘어 공격해왔는데 그중 맨 앞줄 병사들만이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 사람이 쓰러지면 그 뒤에 있던 병사가 그의 총을 주워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식이었죠. 그 모습은 정말이지 무섭고 섬찟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나팔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서양의 기병대에서 진군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한밤중에 그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덕을 점령해야 할 경우 처음에는 의뢰 일개 소대를 보냈습니다. 소대